안녕하세요. 자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GNU 리눅스라는 대주제로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서도욱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번째 소주제로 저희가 그 GNU 리눅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까지 이제 GNU 리눅스를 갖다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유 소프트웨어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그리고 공개 소프트웨어라는 세 가지 세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역사적인 측면부터 시작해서 동향, 최신 기술 동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사용하게 될 이제 GNU 리눅스에 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 이 리눅스 커널을 기본 베이스로 한 모바일 운영 체제의 기본적인 시장과,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이제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간략하게 접근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접근하게 될 것은 리눅스 배포판, 레드햇 계열의 리눅스 배포판하고, 그리고 데비안 계열의 리눅스 배포판들을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리눅스 커널을 이용한 이제 오픈 소스 형태로 이제 운영되고 있는 플랫폼, 모바일 운영 플랫폼에서 안드로이드와 타이젠, 그리고 LG 웹 OS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희가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우리가 리눅스 배포판을 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운영체제라는 이야기를 먼저 간략하게 접근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운영체제를 갖다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그 사용하는 이제 컴퓨터 시스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로 크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소프트웨어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로우 레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접근들을 갖다 해야 되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운영 체제죠. 그리고 이제 이전 시간에 이제 그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에서 봤었던 이제 컴파일러라든지 이런 형태들, 로더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링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 범주에 속하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위한 엑스윈도우 시스템이라든지, 이게 다양한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들이 유틸리티로 이제 제공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일반 사용자들한테 여러 가지 편리성을 갖다 제공해주기 위한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즉 응용 소프트웨어들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운영 체제인데, 여러분들이 개인 퍼스널 컴퓨터 PC를 사용하시든 아니면 모바일을 사용을 하시든 절대 빠지지 않는 게 운영체제죠. 운영체제가 없으면 PC도 돌아가지 않고 우리가 쓰는 안드로이드 폰이라든가 아이폰이라든지 이런 모바일 플랫폼들을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운영체제가 하는 역할을 먼저 잠깐 봐보면, 운영체제가 하는 역할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자원관리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하드웨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거냐, 요거를 고민하는 게 자원관리, 이게 운영체제의 가장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성능을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고민을 하는 게 운영체제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고요. 그런 자원관리를 하기 위해서 프로세스 관리부터 시작해서 메모리, 그리고 다양한 이제 장치관리, 그리고 파일,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자원들을 관리하는 게 운영체제의 하나의 역할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들은 결국은 커널이고요. 이런 그 커널의 이제 리눅스 커널이, 리눅스 토발자가 만든 이제 커널이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형태를 갖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보여주는 요 그림은 우리가 이제 그 런 레벨이라고 해서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시스템 소프트웨어부터 시작해서 응용 소프트웨어, 기본적인 이제 실행되는 이제 런 레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우선순위가 이제 부여가 되어 있는데, 보통 가장 핵심적인 이제 커널이 런 레벨 이제 0번을 이제 보통 부여를 받고요. 그리고 응용 소프트웨어들이 3번 런 레벨을 기본적으로 이제 부여를 받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관련된 이제 뭐 디바이스 드라이버라든지 이런 시스템 관련된 유틸리티들이 1번하고 2번에 이제 런 레벨을 이제 보통 부여받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인 그 메모리를 접근했을 때 이제 커널 단에서 이제 그 운영체제 이 커널 단에서 할당받던 요 메모리 공간을 응용 소프트웨어가 침범을 했을 때 세그멘테이션 폴트가 발생되는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을 갖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로우 레벨 이 커널은 이제 응용 소프트웨어가 이제 할당받는 메모리를 이제 침범할 수 있지만 응용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로우 레벨에 있는 이제 그와 같은 메모리 할당을 받은 메모리 공간을 침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운영 체제 같은 경우는 이런 런 레벨 개념이 기본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응용 소프트웨어가 커널이 운영체제가 쓰고 있는 메모리 공간을 침범하게 되면 보통 뻗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운영체제의 역사적인 측면을 봤을 때 다양한 고민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런 레벨이라는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이제 부여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운영체제가 가장 첫 번째 칸은 자원관리고 두 번째는 사용자한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할 거냐. 이게 운영체제가 하는 두 번째 역할입니다. 그래서 사용자에게 최대한 편리성을 해주기 위한 최적화 이 작업을 하는 게 운영체제가 하는 두 번째 역할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윈도우를 쓰든 여러 가지 이제 기본적인 패턴들은 이제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갖다가 이제 하기 때문에 이제 GUI 버전을 이제 보통 이제 사용을 하죠. 근데 옛날에 이제 그 도수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커맨드 라인으로 명령을 쳐가지고 하는 이제 그와 같은 이제 인터페이스를 갖다 제공하는 게 이제 CLI 이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리눅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접근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쉘이라는 걸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커널과 사용자의 이제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면서요, 사용자가 입력한 명령어를 해석해서 명령 해석기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그거를 이제 커널에 이제 전달시켜주는 이제 그와 같은 역할들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이제 리눅스 배포판들에서 같은 경우는 본 어게인샤를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우분투 리눅스에서 우리가 이제 콘솔 모드로 이제 실행을 했던 콘솔 창을 명령 프롬프트 창을 갖다가 실행을 했을 때의 경우 수를 갖다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처럼 이제 ls 이제 리눅스에서는 이제 파일 또는 디렉토리 목록을 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명령이 ls예요. 그래서 리눅스 콘솔 상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명령 프롬프트 상에 작업할 때 가장 빈번하게 쓰는 게 ls 파일 또는 디렉토리 목록. 그래서 현재 있는 이와 같은 이제 디렉토리 목록, 파일 또는 디렉토리 목록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cd라는 것은 change 디렉토리라고 해서 디렉토리를 이동하죠. 이제 그래픽 인터페이스에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윈도우로 따지면 윈도우 탐색기에서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서 우리가 폴더를 이동을 하는 형태들을 갖다 볼 수가 있겠는데, 리눅스에서는 이제 쉘 상에서 이제 cd change 디렉토리라는 명령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디렉토리로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것들이고요. MS-DOS에서 같은 경우에서도 cd를 통해서 이동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ls라는 명령하고 이제 비교되는 게 이제 dir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도스 기반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윈도우를 쓸 때도 이제 명령 프롬프트 상에서 cmd 명령을 치면 기본적으로 MS-DOS를 기본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로 해가지고 제공해주는 이와 같은 형태들이고요. 이런 리눅스 베이스에서는 이제 데스크탑 환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KD라는 데스크탑 환경도 있고요. 그래서 우분투 쪽에서는 이제 그놈이라는 이제 데스크탑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눅스 베이스에서는 KD와 그놈이라는 가장 대표적인 데스크탑 환경을 쓸 수가 있는 거고, 리눅스가 윈도우하고 다른 것은 이런 데스크탑 환경들을 분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윈도우에서는 기본적으로 스킨을 갖다 변경한다든지 이제 그와 같은 작업들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고, 윈도우에서는 이런 X 윈도우 시스템을 갖다 이제 여러 가지 윈도우 매니저부터 시작해서 이런 데스크탑 환경을 분리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큰 특징들이 있습니다. 뭐 지금은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하게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부터 시작해서 그래픽 인터페이스 이 두 가지만을 이야기했지만, 사용자한테 좀 더 편한 편리성을 갖다 해주기 위해서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형태들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리눅스 배포판을 보기 위해서 이제 결론은 리눅스 배포판도 결론은 운영체제이기 때문에 도대체 운영체제의 기본적인 정의가 뭐고 운영체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자원관리와 인터페이스라는 두 가지 이야기를 먼저 꺼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리눅스 배포판을 우리가 잠깐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이제 그 자유 소프트웨어에 대한 역사적인 측면을 갖다 이야기할 때도 리눅스라는 말,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리눅스라고 이야기하지만, 리눅스는 정확하게 리눅스 커널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리눅스 토발즈가 만든 커널, 그거를 리눅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 유틸리티라든가 응용 소프트웨어 이런 패키지 형태로 배포되는 걸 갖다가 리눅스 배포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리눅스라고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다양한 이런 패키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서 이제 배포를 하는데,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이런 리눅스를 갖다 쓰기 위해서 커널부터 시작해서 시스템 유틸리티라든가 응용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반 사용자가 다 다운을 받아서 세팅을 해야 됐다고요. 근데 이제 90년대 이제 초반에 뭐 슬래그라는 배포판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슬래그가 처음으로 이런 패키지 형태로 해서 배포하는 이제 가장 첫 번째 배포판이 슬래그라는 배포판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리눅스가 처음 소개됐을 때 배포판으로 소개됐던 형태가 슬래그가 가장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제 1, 2년 뒤에 이제 그 레드햇 계열로 기본적으로 국내 배포판도 레드햇 배포판으로 이제 갈아타죠. 그래서 레드햇 같은 경우는 이제 94년도에 리눅스를 상용화를 최초로 적용한 이제 회사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는 것들이고요. 이전 시간에도 잠깐 언급은 했었지만 이 레드햇이 그 리눅스 쪽에서는 거의 공룡이죠.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리눅스 서버 시장 쪽에서 거의 50% 이상을 기업 시장 쪽에서 차지하고 있는 게 이 레드햇을 볼 수가 있는 것들이고요. 이 레드햇이라는 회사는 기존에 이제 레드햇 배포판을 하다가 이제 커뮤니티 형태로 배포판을 페도라라는 커뮤니티 버전, 오픈소스 버전으로 페도라를 배포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용자들이 이 페도라를 사용을 해서 사용자가 사용하면서 발견된 버그라든지 문제점을 사용자 피드백을 하게 되면 이 레드햇 쪽에서 이런 것들을 검증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안정화시켜서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라는 버전으로 회사 기업들에게 상용 소프트웨어 개념 형식으로 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드햇이 이 페도라라는 커뮤니티를 후원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국내 이제 2000년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레드햇 배포판들이 많이 사용을 됐었고요. 국내 리눅스 회사들 같은 경우도 이 레드햇이라는 배포판을 한글화 작업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용자들한테 배포를 했었던 형태를 시장을 갖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소스 진영 쪽에서는 그러면 이제 이 레드햇의 엔터프라이즈 버전을 오픈소스 형태로 좀 사용을 하기 위해서 CentOS라는 하나의 프로젝트가, 그러니까 이 레드햇에서 만든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그거에 대한 오픈소스 버전이 CentOS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CentOS 같은 경우는 뭐 다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내 기업에서도 리눅스 서버로 활용을 한 형태가 CentOS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서버 쪽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리눅스 서버 쪽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제 CentOS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추천을 하고 이제 싶은 게 이제 개인적인 마음이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데비안 리눅스 계열들이 이 레드햇과 거의 쌍벽을 이루는 형태를 갖다 볼 수 있겠는데, 국내 리눅스 시장 같은 경우도 데비안 계열로 많이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분투죠. 이 데비안에서 파생된 배포판이 우분투 리눅스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많은 개발자들 그리고 IoT라든지 많은 개발 환경에서도 이 우분투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배포판 점유율을 봤을 때 이 우분투도 추월한 게 이 우분투에서 파생된 리눅스 민트라는 배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분투와 리눅스 민트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레드햇 계열과 데비안 배포판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간략하게 각각의 배포판들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 앞에서도 이제 레드햇과 데비안은 두 개의 이제 배포판을 이야기했는데 데비안은 우리가 이제 그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역사를 이야기하면서도 데비안 사회계약이라는 것을 10가지 사회계약에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의 10가지 규칙을 갖다 이야기하면서도 데비안은 저희가 잠깐 같이 접근을 해봤었는데 요 데비안 리눅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유 소프트에 대한 정신을 즉 GNU 프로젝트 GNU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GNU 정신을 기반으로 해서 배포판을 이제 만들어낸 형태. 그래서 1993년도에 가장 첫 번째 이제 배포판이 이제 만들어졌고요. 여기서 이제 파생된 배포판이 유명한 게 서두에서도 잠깐 이전 장에서도 봤듯이 우분투라든지 리눅스 민트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포판에서 리눅스 민트가 거의 1위 우분투가 그래서 이 두 개가 1, 2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현재의 시장 점유율을 이제 기본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만큼 많은 사용자들이 이 우분투 리눅스와 리눅스 민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라는 걸 갖다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비안은 안정판, 시험판, 불안정판 이런 형태들로 다양한 세 가지 버전으로 릴리즈 버전으로 배포가 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패키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레드햇 계열에서도 이제 RPM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방법으로 이제 패키지를 소프트웨어 관리를 리눅스에서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좀 더 쉽게 관리를 할 거냐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이제 패키지를 설치하고 업그레이드를 좀 더 단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배포판마다 적용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패키지 매니저 apt를 갖다 이용해 가지고 데비안 계열 쪽에서는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레드햇 계열하고 데비안 계열에서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갖다 관리하는 것은 약간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분투 리눅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이용했을 때 이 패키지 매니저를 이용해서 쉽게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를 갖다 설치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요 데비안 리눅스에서 이제 파생된 우분투 리눅스를 볼 수가 있는데, 자, 요 우분투 리눅스 같은 경우는 여기 제품명에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이 우분투라는 것은 고대 아프리카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 지금 자료에 이제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나의 인격은 당신의 인격에서 나온다.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 참, 말 자체가 이제 철학적이죠. 그래서 결론은 이제, 관계성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사람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이, 아주 철학적인 이제 이야기가 이 우분투 리눅스의, 제품명에 이제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2004년도에, 첫 버전이 출시가 됐는데, 이 우분투 리눅스, 우분투라는 말이 이제 아프리카의 단어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이 우분투 리눅스를 기본적으로 설립하신 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쪽에서 사업을 하셨던 분이고요. 이 사업하셨던 분이 거의 이제 재벌인데 이제 기업을 이제 매각하고 그 돈으로 이제 러시아 우주 비행선 타고 우주 여행도 갔다 오고 하면서 이제 우분투 리눅스를 기본적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짓말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그 파생된 게 이제 리눅스 민트입니다. 그리고 요 우분투 리눅스의 로고를 보게 되면 이제 동그란 원탁 테이블에 이렇게 이제 사람 머리처럼 이렇게 이제 세 개가 이렇게 있는 형태를 갖다 볼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다른 데서 이제 사파를 가졌는데, 이 우분투에 있는 이 의미, 어떤 이제 그 서양 사람이 아프리카에 가서 이 둘러앉아 있는 아이들한테 경주를 시켰대요. 그래서 네가 1등 나면 이 바구니에 있는 딸기 너 다 줄게. 1등한테 다 줄게. 예? 라고 경주를 시켰더니 이 친구들이 어떤 특정 친구가 1등을 나기 위해서 전력 질주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친구들이 손을 잡고 투게더 우리 같이 가겠다. 우리는 같이 가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결승선에 이 친구들이 같이 골인한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라는 개념으로 하는 형태들. 그래서 이런 이렇게 둘러앉아서 이제 딸기 먹는 것도 여러 명 있죠. 이거를 갖다 이제 로고화 시켜가지고 한 형태들. 그래서 우분투 로고에는 많은 이야기들, 철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 우분투 리눅스는 이제 데비안 GNU 리눅스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개발했고요. 그래픽 인터페이스로 가장 대표적인 그놈, 예? 에 대한 기본 데스크탑 환경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분투가 가지고 있는 큰 특징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 데비안 계열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리눅스 민트인데, 이것도 이제 우분투 리눅스에서 이제 파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이제 처음 나왔는데, 우분투에 비해서 이제 그래픽 인터페이스에 대한 외형적인 아름다움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집중한 형태를 갖다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다양한 이제 플러그인들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리눅스 민트 데비안. 그래서 데비안에 기반한 별도 배포판도 2010년도부터 별도로 이제 배포를 하고 있는 형태들 같고요. 기본적인 것은 이제 리눅스 민트와 이제 비슷한데, 데비안에 대한 기반, 데비안 리눅스에 기본적으로 이제 기반하고 있다. 이제 그거 이제 차이점이고요. 자, 이 리눅스 민트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국내에서 2013년도에 하모니카가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정부 쪽에서 미래창조과학부하고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나이파 쪽에 주도로 해가지고 이 우분투라든지 리눅스 민트를 썼을 때 한글화 문제라든가 다양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거는 이제 많이 이제 한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해결을 해서 공공기관에다 이제 제공을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주도적으로, 정부 주도적으로 만들어진 게 하모니카라는 리눅스 배포판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리눅스 민트 17 마테 버전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개발된 리눅스 민트 배포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정부에서 리눅스를 적극적으로 국내화 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도 있다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데비안 계열의 견주는 것이 레디엣 계열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1995년도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밥 영이 이제 창립한 리눅스 배포판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그 밥 영이라는 사람이 리눅스하고 유닉스 소프트웨어 액세서리를 갖다 판매하기 위해서 이제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데, 이걸 이제 그 레드햇을 갖다 이제 인수를 해서 이제 창립을 한 형태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레드햇 그 리눅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아까 데비안 계열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갖다 관리하기 위해서 apt라는 이제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갖다 했는데, 레드햇 그 패키지 매니저라고 해서 RPM 버전, 지금 이제 또 다른 버전으로 이제 발전되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리눅스 버전에서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를 좀 더 편하게 적용을 할 수 있는 RPM 형식의 소프트웨어 버전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형태들을 갖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서두에서 잠깐 이야기했듯이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기업용 배포판이 있고, 거기에 대한 오픈소스 버전, 그리고 커뮤니티 형식의 페도라라는 요 세 가지 형태의 배포판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파생된 리눅스 같은 경우는 오라클 쪽에서는 선사에서 만들었던 선 솔라리스라는 유닉스 사업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리눅스 사업도 하기 위해서 이 레드햇 계열의 기반으로 해서 오라클 리눅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이한 거는 지금은 이제 그 중단됐지만 아시아눅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레드햇도 있고, 뭐 수세 리눅스도 있고, 뭐 슬래그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북미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이제 리눅스 배포판들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우리 그 동북아시아 쪽에서 쓸 수 있는 자체 리눅스 배포판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한중일이 모여가지고 베이징에 이제 본사를 두고 우리가 이제 아시아눅스라는 것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제 한글과 컴퓨터로 유명한 이제 그쪽에서 이제 한컴 리눅스라는 국내 배포판 회사가 있었는데, 자회사.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한컴 쪽에서 이제 아시아눅스 쪽에 참여를 했었죠. 지금은 이제 이 아시아눅스 개발은 중단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히스토리상으로 봤을 때 레드햇 계열의 배포판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자,
국내 배포판에서도 가장 첫 번째로 소개됐던 게 슬랙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운영체제, 리눅스 커널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시스템 유틸리티, 응용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이제 패키지화 시켜서 하나의 CD로만 넣어가지고 이제 하나의 배포한 가장 첫 번째 하나의 패키지 형태로 이게 이제 슬랙웨어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첫 번째 형태를 갖다 볼 수 있는 거고 국내에서도 이제 가장 첫 번째 소개됐던 거고 여기에서 이제 파생된 게 이제 수세 리눅스죠. 수세 리눅스가 있는 형태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이 수세 리눅스는 노벨사가 이제 수세 리눅스를 갖다 인수하고요. IBM 쪽에서 이제 거액을 노벨 쪽에 투자하는 이와 같은 형태들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IBM이라든가 노벨 같은 경우는 유닉스에 대한 소스 코드, 리눅스의 상표권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라이센스 분쟁에 이제 여러 가지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이 수세 리눅스도 이제 엔터프라이즈 버전은 따로 있어요. 레드처럼. 그래서 이제 오픈 소스 버전으로 이제 오픈 수세라는 이와 같은 오픈 수세를 갖다가 별도로 이제 배포하고 있는 형태를 갖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불량 펭귄 이게 이제 수세 리눅스의 하나의 로고를 갖다 볼 수가 있겠는데 파이프를 물고 있는 하나의 펭귄. 일부러 이렇게 일부러 만들어 놓긴 했는데 불량 펭귄 일명. 그래서 이와 같은 수세 리눅스를 갖다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젠투 리눅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젠투 리눅스 이제 이 리눅스 배포판 종류만 해도요, 거의 엄청납니다. 거의 몇백 가지가 되는, 전 세계적으로 몇백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이 젠투 리눅스는 주로 이제 개발자나 네트워크, 즉 전문가를 위한 배포판으로 만들어진 게 젠투 리눅스를 볼 수가 있어요. 젠투 리눅스를. 그래서 이 젠투 리눅스에서 여기 이제 다양한 이제 뭐 BS 포트를 기본 베이스로 해가지고 파이썬으로 개발된 포티지라든가 이런 다양한 이제 진보된 이제 패키지 관리 시스템들을 갖다 이용하는데 이 젠투 리눅스를 갖다 굳이 제가 언급한 것은 결론은 이제 구글 쪽에 있는 크로미엄, 구글 크롬 OS를 갖다 언급하기 위해서 이 젠투 리눅스의 배포판을 이야기하는데 이 젠투 리눅스에서 파생된 게 구글 쪽에서 만든 크롬 OS가 있어요. 그래서 구글 쪽에서 이 크롬 OS를 탑재한 크롬북도 나와 있죠. 그래서 이 크롬 OS에 대한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게 크로미엄 OS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미엄 OS도 있고요. 크로미엄 웹브라우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미엄.org에 들어가시면 이런 크로미엄 OS에 대한 오픈소스 개발 버전을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그 크로미엄 OS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데 이 크로미엄 프로젝트 쪽에서 하고 있는 크로미엄 웹브라우저가 결론은 이제 그 구글 크롬 웹브라우저라든지 아니면 이제 국내에서 이제 하는 여러 가지 뭐 스윙 웹브라우저라든지 다양한 이제 국내 이제 그 삼성 이제 인터넷 이거 우리가 이제 안드로이드 쪽에서 쓰는 삼성 인터넷 같은 경우도 이런 크로미엄 웹브라우저를 기본 베이스로 해서 오픈소스 버전을 가지고 많이 만들어낸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젠투 리눅스를 기본으로 파생된 크로미엄 OS 요거를 구글 크롬에 대한 오픈소스 개발 버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양하게 이제 살펴봤던 것처럼 리눅스 배포판이 전 세계적으로 몇백 가지가 돼요. 거기 이제 가장 대표적인 데비안 계열과 레드햇 계열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이 좀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봐야 되는 것은 이제 크로미엄 OS를 오픈소스 버전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그 네 번째 시간에 우리가 이제 잠깐 이야기하는 것은 자, GNU 리눅스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유 소프트웨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공개 소프트웨어 다양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GNU 리눅스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리눅스 배포판의 다양한 배포판들을 갖다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스템 소프트웨어, 즉 운영체제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운영체제라는 게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리눅스 배포판들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다섯 번째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모바일 운영체제로 별도로 우리가 모바일 운영체제만을 가지고 다양한 플랫폼
그리고 들을 다양하게 이야기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운영체제란 무엇이고 리눅스 배포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다양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네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